아내의 말을 꼭 들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지만 또 사회생활이나 큰 거 얘기하면 아까 이경재 원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사안에 따라서 좀 다르지 않아? 그래서 사회생활 좀 한 남편의 조언을 듣는 게 뭘 또 100%까지. 저는 이게 직종이 다르니까 의논한 적은 없는데요. 가장 남편 말대로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남편 뭐 부도나 쫄딱 망했었고 친정엄마랑 살다가 엄마 돌아가시고 전셋집을 전전하던 어느 날 우리 동네에도 그 살던 집이 다시 재건축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그 제안한 돈의 한 반도 될까 말까 한 정도 되면서 그럼 어마어마하게 용접받아야 되는데 했더니 야 무리를 해서라도 사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자가 얼마인데 이자 내다 보면 뭐 어떡할 거야. 난 월급쟁인데 했더니 저질러봐. 그걸 남편이? 근데 남편이 내가 책임질게란 말 절대 안 하더라고. 네가 월급 없잖아. 거짓말을 안 하는 저질러봐. 거냐. 거짓말 안 하고. 하여튼 이거 사과보고.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제가 또 남편 말을 그래 보자. 그러니까 언제 전전하기도 싫고 막 그래서 그때 딱 이제 무리하게 했죠. 그리고 저희가 1층에서 뜰이 있었는데 1층하고 4층이 비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냥 어느 게 나을까 했더니 생각해서 1층 하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뜰을 저희만 쓸 수 있는지도 몰랐어요. 예, 근데 공유 뜰인 줄 알고. 그래서 그냥 1층 했는데 이제 그 사이 뭐 거의 10년 흘렀으니까 갚았고요. 집값 올랐고요. 뜰 우리만 쓰고요. 네, 감사하죠. 예, 그때는 웬일로 그 남편 말이 그러니까 이런 부동산이나 집을 가격 대비 되게 잘 고르는 사람이라 믿었던 덕분에 숱한 과오와 실책에도 불구하고 그러네요. 집을 볼 때마다 그래도 영감 하나 말 잘 들어가지고 내가 환갑 앞두고 전전하지 않는 안 그랬으면 저는 모험심이라고 눈꽃만큼도 없고 맞아. 도전 정신이 없어서 절대 못했을 거예요. 근데 크게 관심도 없었고. 전혀 없고. 그러니까 남자들의 도전 이게 있었던 거죠. 아내들이 확실히 사회생활 할 때는 남편 말 들어서 손해나는 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제 아내도 초등학교 선생님인데 이제 초등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는 건 교사로서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초등학교도 거기도 직장이니까 나름 교장 선생님부터 이렇게 그 수직관계, 직계 체제가 있잖아요. 그리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거 이외의 업무들이 있다고요. 이제 다른 업무들은. 근데 그 중에 이제 도서관 뭐 인테리어를 하는 업무를 이제 담당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그 견적도 업체들로부터 받아야 되고 업체 선정도 해야 되고 그런 것들 업무를 이제 태어나서 안 해봤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인터넷으로 이거를 어떻게 공고를 내고 인터넷으로 업체들을 어떻게 선정할까 막 집에 와서 밤새 막 이러고 있더라고요. 11시에 들어왔는데 뭐해? 했더니 애들 가르치는 것도 힘든데 이거 업체 선정을 어떻게 하고 이러길래 제가 발로 노트북을 이렇게 껐죠. 왜 그래? 왜? 그냥 주무시고 내일 가서 부장님이나 교감 선생님, 교장 선생님 계시면 좀 추천 좀 해주세요. 그래. 맞아. 선배님들한테 가서 추천 좀 해주세요. 그래서 몇 군데 추천 받아. 그리고 견적들 넣으시라고 싹 전화 돌려. 그랬더니 쫙 견적들이 들어오는 거야. 견적들이. 그랬더니 그럼 견적들이 왜 다 달라 이러고 또 며칠 지나니까 또 밤새 다른 견적들 넣고서는 막 고민하는 거야. 그 견적서들 다 발로 또 이렇게 쳐쓰면 발로 다 해. 왜 발로 다 해? 자, 리피 따라해봐. 사장님들, 여긴 학교입니다. 여긴 학교입니다. 공공기관이죠. 공공기관이죠. 계약서에 확정된 금액 이외에 계약서 확정된 금액 위에 추가 공사 들어가도 추가 공사 들어가도 추가 비용 드릴 수 없어요. 추가 비용 드릴 수 없어요. 이거 확실히 하세요. 이거 확실히 하세요. 이거만 100번 연습한 다음에 가서 전화들 돌려. 너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아니 맨날 하니까 사회생활 그래서 하면. 이제 사람들 만나면서 든든하다. 그럼에도 그렇게 불구하고 이제 남는 사람들은 그래도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업체로 선정해가지고 근접 받아서 해. 이러니까 다 됐어요? 당신 말 들으니까 그냥 깔끔하게 잘 된다는 거야. 이런 건도 좀. 왜 그런 건 잘하고 본인 거는 그러니까. 차라리 발로 차. 발로 연습하세요. 따라하세요. 본인 거나 본인 거나 잘하세요. 잘하세요. 네. 100번 연습하세요. 근데 어떻게 보면 남자들이 여자 말 들어서 손해보는 거 하나도 없다 이 말을 해준 사람이 엄마예요. 어렸을 때부터. 맞아요. 우리 그치?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하던 엄마가 얘기가 그 그 얘기를 한 얘기예요. 거예요. 쭉 들었는데 그 엄마가 뭐 자식 손해보려고 그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평생 계속 엄마 말을 들어야 되는 걸까? 그건 또 의문이 드는 거란 말이죠. 자, 그 얘기를 우리 항해병 선생님 이야기로 들어요. 내 생애 첫 바람은 우리 아내 때문이었다. 네. 근데 사진 참 잘 나왔다. 사실은 뭐 정말 제가 하는 역할이 있잖아요. 어릴 때는 아들 역할, 지금도 아들 역할을 하고 있고 사위 역할도 있고 남편 역할도 있고 아빠 역할도 있는데
제일 부실한 게 남편 역할이 제일 부실하고 아들 역할을 참 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늘 저를 보면 되게 자랑스러워해요. 왜냐면 초등학교 때 들어가서 공부를 잘했거든요. 늘 뭐 반장을 하든 부반장을 하든 늘 잘하니까 이제 아들이 참 자랑스러웠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대학 뭐 하여튼 속 썩이는 게 없어요. 없었어요. 이제 우리 엄마가 나한테 늘 했던 얘기 중에 뭐 잔소리라 그러면 자라. 그만 좀 자라. 공부 좀 하고. 공부 좀 그만하고 자라. 내일 일어나서 또 해야 되니까 자라. 그러던 아들이 이제 그런 장한 아들이. 결혼을 할 때가 됐는데 이제 여자를 하나 데리고 와서 결혼하겠습니다. 그러니 이게 이제 못마땅한 거예요. 누굴 데리고 와? 열세를 떠나서 일단 좀 이렇게 아들 손목 잡고 이렇게 여기저기 선도 좀 가고 자랑도 좀 해야 되는데 자랑질을 해야 되는데 딱 졸업하자마자 졸업식 날 인사시키면서 제 여자친구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니 이제 엄마는 서운하신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결혼식을 하자 그러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어느 정도 사이인지는 모르겠지만 당장 결혼하는 건 안 된다. 나이도 어리고. 그러고서는 너도 이제 인생을 살면서 새 출발하는 나이가 됐는데 선을 좀 보라는 거예요. 여자친구. 아니 선을 여자친구 있는데 왜 봐요? 그랬더니 안 되니까 선을 보래. 그리고 그 집에서 뭐 해줄 수 있니? 너 레지던트도 해야 되는데 그 생활비 안 되거든요. 요즘에 레지던트 월급이 좀 많이 올랐지만 옛날에 레지던트 해봐야 정말 최저임금 이하로 줘요. 그럼 그동안에 5년 동안 인턴 레지던트 하는 동안에 그 돈은 누가 생활비는 벌 거냐? 우리 집은 더 이상 뒷바라지 못하는데 등록금 갖다 쓴 것도 다 빚인데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집에 그럼 그런 거 열쇠 해주냐? 뭐 그런 형태는 안 되거든요. 보통 집이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선을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선을 봤어요. 그래서 선을 뭐 이제 마음은 그렇죠. 일부러라도 좀 엄마 얼굴에 면도 좀 세워줘야 되고 그러니까 선을 보러 몇 번 갔는데 아 이게 부잣집 딸도 얼굴도 이쁘더라고요. 좋았구나, 선생님. 아이고야. 되게 우리 생각하기 부잣집 딸이면 좀 키도 좀 작고 뭐 다른 외모가 빠지고 그래야 되는데 예뻐, 부잣집 딸이면 이뻐요 또. 성격도 좋아. 성격도 괜찮지. 그쪽으로 갔어야 돼. 좀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해. 완전 엄마만 들었어야 돼, 이거는. 그래갖고 이제 몇 군 선을 봤는데 길게 만나지는 못하잖아요. 선본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제 한 두어 번 만나고 나면 미안하다. 이제 엄마 때문에 왔다. 그래서 괜찮은 친구인데 뭐 난 약속한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 그만 보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어요. 그러고 나가는데 이제 엄마도 그걸 안 거야. 이제 그렇게 여자 잘라낸다는 거를 대놓고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뭐 먹고 살 거냐? 개업은 어떻게 할 거냐? 학교 남다름 뒷바라지 누가 할 거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현실은 냉정하잖아요. 돈이니까. 돈은 없고. 근데 이제 저항을 해야 돼요. 이게 내가 생각했던 순수한 사랑을 취해야 되느냐?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신발 바꿔 신는 결정해야 되느냐 하는데 자존심이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까지 자존심이 문제. 자존심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엄마랑 싸우고 그 기간이 3년 걸렸어요. 이게 실제로 연애는 7년을 했는데 연애 기간 7년 중에 4년은 연애한 거고 3년은 이제 대부모님 투쟁이에요. 예. 3년을 이제 설명을 하고 설득드리고 내 인생은 내가 산다 이렇게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이제 마지못해 이제 반승낙을 받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한 30년 살아왔는데 되돌아보는 거예요, 자꾸. 예, 되돌아보는데. 그때 선봤던 친구. 그때 친구들. 예. 보고 있으면 아, 어떤 선택을 해도 내 인생이긴 하지만 지금은 생각해보면 그런 거예요. 적어도 내가 내 자존심이라든지 인생의 가치관을 바꾸지 않고 내 길로 갔던 게 훨씬 더 좋았다. 그 어머님하고도 저도 좀 아는 사이인데 그 결혼 승낙 받으려고 이 덩치 큰 분이 막 울더래요. 그래서 승낙을 해줬다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순수파예요 정말. 네. 아니 이렇게 커서 뭐 결혼까지 왔을 때 말고 어렸을 때 뭐 남자 친구들은 뭐 이렇게 뭐 반항하잖아요. 저 6살 때 집을 나갔어요. 예? 그건 반항이 아니라 길을 잃은 거 아니에요? 그건 집을 내 못 자유를 찾은 거 아니에요? 나갔어. 내 내 자유를. 주관을 가지고 아 여기서 집을 안 나가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서 집을 6살 그런 때. 생각을 엄마 손을 놓친 게 아니고? 아니야. 내가 정확하게 그 루트도 기억을 해 아직도. 그 새를 들어 사는데 새집 이게 주인집 아들이 있었는데 저보다 뭐 한두 살 어렸는데 되게 좀 말을 못 가르고 막 버릇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두 대 때렸어요. 그랬더니 그걸 갖다가 이제 자기 부모한테 얘기를 하고 그 부모는 우리 엄마 아빠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내 얘기는 들어보지도 않고 왜 그랬는지 저 친구가 경험 없는 행동을 한 걸 내가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거 들어보지도 않고 6살짜리가 4살짜리에게 경험 없는 짓을 혼냈는데 저한테 그지라고 그러고 막 이런 거 있었어요. 몇 개. 애가 4살짜리 예, 애가 막 우리 집 없으면 못 살고 막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설정이 갑질을 했네. 그럼 때렸죠. 그들이 이제 그날 저녁에 그걸 알고 아버지가 저를 많이 때리신 거예요. 안 되겠다. 그것도 동네 사람들 다 보는 데서 때리셨거든요. 나가자. 그래서 나갔어요. 나가갖고 저 큰 길까지 나가갖고 이렇게 틀어갖고 진짜 뒤가 안 보일 정도로 정말 멀리 갔어요. 멀리 갔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9시가 넘어버렸는데 이제 어떻게 하나 그러고 있는데 저 뒤에서 엄마가 부르는 소리가 들리더라서 우와 하고 부르더라고. 형하고 같이 오면서. 그 순간 잡히면 일단 몇 대 더 맞는다 생각에 이렇게 저기 예전에는 거기 가게 문 닫을 때 샤타로 닫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함석판 같은 걸 이렇게 붙여갖고 닫아요. 네. 그걸 벽에다가 이렇게 비스듬히 세워놨더라고요. 거기로 이렇게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이렇게 앉아있는데 엄마가 지나가면서 하는 소리들이 새끼 잡히기만 하는 새끼. 이 어린 놈 새끼가 벌써부터 막 이러면서 지나가더라고. 아, 잡히면 큰일 났겠다 진짜. 잡히면 안 되겠구나. 아빠한테 맞은 거 일도 아니겠다 생각이 들어갖고 이렇게 있는데 한참 갔다가 한 30분 있다 다시 오더라고 이렇게. 어디 갔는지 하면서 우는 소리가 엄마가 우는 소리가 섞여갖고 막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몇 대 맞을지언정 여기서 엄마 더 울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갖고 그치. 엄마 저쯤에 오길래 약간 일부러 거리를 두고 나갔어요. 바로 앞에 나가면 바로 맞으면 제가 어린 나이에 거리제기. 방어가 안 될 것 같다고 한 50m 앞에 가서 엄마! 그랬어요. 그때 엄마가 저를 보더니 막 이놈의 새끼 하면서 막 훨씬 오는 거예요. 아, 기본 한 4-5대를 맞고 시작하겠다고 그 어린 나이에 어금니를 이렇게 깎 깨물었어요. 근데 엄마가 나 번쩍 들더니 이놈의 새끼야. 네가 엄마가 그랬다고 얘기도 안 하고 나가봐도 그렇게 우는 거예요. 가시는 길에 포장마차에 그 대합구이 그거 이 고추장을 해갖고 이거 구워주는 거 있어요. 그거 1,000원이었어요. 근데 아직도 그 엄마가 사주던 그 대합구이가 너무너무 기억이 나요. 울면서 막 그렇게 하면서 그 이후로 이제 저는 엄마하고 크게 싸워본 적도 없고 웬만하면 엄마 말 듣고 그때 그 가출이 오히려 엄마하고의 관계에서는 되게 막 그런 계기가 됐어요. 야, 근데 이 얘기 왜 이렇게 우세요? 내 말이. 대합이 먹고 싶어가지고. 제가 그때 대합구이를 제일 좋아했었거든요. 야. 아니 애 없어지면 잠깐이라도 엄마 마음은 정말 근데요. 항상 지옥인데. 우리 아버지는 애들은 몰라. 그때 일을 지금까지 나한테 사과를 안 하셨어요. 근데 아버지는 박성범 씨 때리면서도 내가 이게 아들한테 내 집을 못 가져서 그게 여러 가지 감정이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아무튼 사과를 하셨어야죠. 아니 6살짜리인데 어떻게 이웃이 때리시고 해봤어요? 하면은 쑥 돌아서요 이렇게. 혜원 씨.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에 대한 로망이 굉장히 있어요. 특히 아일랜드 식탁 있죠. 거기에 이제 전기 가스레인지 이름 뭐죠? 전기 가스레인지 이름 뭐죠? 인덕션. 인덕션. 네. 왜냐하면 쓰지도 아니야. 이걸 알아야 돼. 인덕션을 모르네. 또이. 전기 가스레인지 뭐예요? 나 몇 살인데? 그래서 인덕션이. 그 인덕션이 전 너무 쓰고 싶은 거예요. 거기다 뭐 하고 싶은데? 뭐. 막 진짜 뭐 어떤 라면을 끓여도 거기서 하고 싶어요. 그 TV를 마주보고 저런. 이렇게 막 하고 싶고 엄마랑 대화도 좀 하고 싶고. 근데 엄마는 인덕션을 그 위를 다 막아 놓으셨어요. 그냥 아예 짐을 막 올려놓고 엄마는 요리할 때 불이 보여야 돼. 그리고 음식이 칼칼칼 넘칠 때 나는 정말 희열을 느껴. 그리고 이것이 익어가고 소리가 나고 이게 음식이지. 인덕션은 됐어 쓰지도 마 했는데 너무 쓰고 싶어서 정말 첫 반항한 게 최근에 가장 큰 반항이고 쥐가 터졌거든요. 정말 35세. 엄마 오시는 타이밍을 맞춰서 그 인덕션을 써봤어야 알죠. 저도 안 써봤는데 다이렉트로 가래떡과 지포를 굽기 시작했어요. 그 위에서. 다이렉트로? 그러니까 뭐 위에 뭐 안 깔고. 팬 없이 그냥 바로? 왜 안 써봤으니까. 야. 그래서 난 이걸 쓰겠다. 굽기도 해. 네, 쓰겠다는 생각으로 가래떡과 다 달라붙지. 근데 득득 달라붙고 이게 수습은 안 되는데 어머니가 띠띠띠 또리리 해요. 근데 나는 해야 되겠어. 왜냐면 이거는 반항. 엄마 이거 이렇게 잘 구워져요를 보여주고 싶은 거야. 근데 다 눌러붙고 완전 집에 난리 나고 하니까 정말 처음으로 어머니가 육점을 진짜 엄마 그렇게 무슨 CF인 줄 알았어요. 뭐라고? 미친 듯이 뛰어오는데 엄마가 되게 크게 느껴져요. 그래서 정말 배구 선수도 아닌데
쫙 정말 등짝을 맞고 진짜 너가 이렇게 무식하니까 내가 이거 엄마가 전기가스레인지라고 했거든. 전기가스레인지 이거 쓰지 못하게 했잖아. 이거 쓰고 싶으면 너가 돈 벌어서 5억만 놔두고 나가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너무 서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5억 없지? 없는 주제에 무슨 인덕션을 써? 그래서 난리가 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부엌 자체를 접근을 금지를 시키신 거예요. 그냥 그거 세팅만 돼 있는 거예요. 꽤 비싼 거 샀거든요. 그러니까 일체 주방 거를 건드리지 못하게 되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 말을 들어서 잘 된 것 같아요. 아니 왜 아니 진짜요? 그럴 리가. 한의사 하라고. 제가 의외로 고분고분해요. 네? 예.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제가 한결같은 건 왜 뚱뚱하다. 이렇게 이미지를 다들 메이킹을 하시죠? 예, 좀 들어봐요. 예. 제가 늘 한결같이 뚱뚱해요. 왜냐면 태어날 때 노사연 누나랑 같은 몸무게 4.8kg로 태어났거든요. 쌍둥이인 줄 알았는데 그게 합쳐진 거죠. 나은 게 아니라 문 열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다닐 때 어머니가 저를 살 빼야 된다고 야구부에 집어넣었어요. 근데 전 야구공이 무서워요. 빨리 무섭잖아요. 야구공이 무서운데 야구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후보 생활을 5학년 때 1년 하고 도저히 이 생활은 막 기합받은 막 여기 다 까지고 그러니까 운동부가 좀 험하잖아요. 선배도 규율도 심하고. 그래서 저는 규율을 너무 싫어하는 학생이라 맨날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도망쳐 나오고 그랬었어요. 그렇지만 그때 1년 동안 야구부 생활한 게 지금 야구 감독하고도 친구가 되고 야구를 이해하게 되고 단체 생활에 대한 개념이 그때 생긴 거죠. 중학교 때는 제가 야외 캠프 전 신발에 모래 들어가는 거 싫어해요. 예민하거든. 안 놀았어요. 도시남자야. 제가 굉장히 시티예요. 도시남자예요. 완전 도시남자예요. 저는 막 계곡 이런 데 싫어요. 정제된 풀장을 좋아하지. 계곡에 찬물 이렇게 막 그냥 흰 팬츠 입고 이렇게 야생적으로 노는 애랑 같이 놀기 싫어요. 저는 칼라 수영복을 입고 놀아야지. 막 흰 팬츠 입고 노는 애들 보면 싫어요. 가스 입고 막 그때 막 계곡에서 놀고 있잖아요. 그런데 경멸했었어요. 근데 중학교 때 보이스카우트 시킨 거예요. 근데 맞는 옷이 없어서 따로 마셨어요, 보이스카우트. 그래서 캠핑 생활을 하면서 야외 생활은 이렇게 힘든 거구나를 또 터득했고요. 그다음 대학 때는 유럽 배낭여행을 어머니가 덜컥 등록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배낭여행 가서 충격을 먹은 게 한약을 안 먹고도 영국 아줌마도 너무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한의사를 안 했을 때 뭐 해 먹고 살까를 늘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럽 배낭여행을 해서 그걸 보면서 충격을 받고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 걸 보고 고집을 부리지 마야겠다는 생각을 그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줬던 기회들이 저에게는 다 제 지금 소중한 미천이 되거든요. 저는 엄마 말 안 들을 스타일 아니요. 아니신 것 저는 저희 어머니 말을 많이 잘 듣고 지금은 좀 많이 후회스럽긴 해요. 왜냐하면 잘 들었는데 왜? 왜냐하면 이제 대학 들어갈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여자를 그냥 함부로 사귀면 안 되고 이제 물론 거기에는 뭐 좀 조건을 보라는 것도 있었겠지만 그런 뜻보다는 이제 너무 가볍게 만나서 뭐 이렇게 상처를 주고 이러지 말라 그런 훈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가르침을 너무 충실하게 지킨 것 같아요. 그래갖고 안 사귀었어요? 네, 저는 대학 연애를 많이 때 안 하고. 저는 뭐 선도 한 번 본 적 없어요. 한 번도 본 적 없고. 선은 함익병이 근데 이제 함생님은 결혼하기 전에는 엄청 잘 놀아본 거예요. 엄청 날라리였죠. 예, 실제로. 근데 저는 너무 후회스러운 게 이거 뭐 지금 와서 너무 후회스럽고. 어떡해. 제가 기억나는 건 모처럼 소개팅을 했는데 정말 멋진 여성이 이제 제 파트너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야, 이게 뭔가 좋은 일이 있을까 보다 하는데 갑자기 이 여성이 제 손을 막 잡는 거예요. 처음 만났는데. 네, 처음 만났는데 이건 아닌데 내가 원하는 방식이. 진짜요? 네, 그래서 좀 아니 뭐 약간의 깜깜한 것들이 손 잡았는데. 아니 근데 보통은 그래도 처음 만났는데 여성이 이렇게 손을 딱 잡는 건 좀 좋지. 지금의 와이프는 어머니한테 처음 아니 집사람은 제가 연애에서 만났고요. 예, 소개할 때 어머니의 반응은 그 만난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갑자기 집사람이 데이트하다가 그 저희 집이 근처였거든요. 한번 가자 그러더라고요. 느닷없이. 네, 전략적이네. 우리 집사람은 굉장히 통했어야지. 그랬나요? 네, 그러니까 제가 순진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예기치 않고 지금 이제 한 30분 내로 갈 거예요 하고 딱 들어갔죠. 그래서 저희 부모님 다 인사하고 야, 완전 그냥 집으로 그날 쳐들어오셨다. 그냥 아무 예고 동집을 없이. 찐 거네. 그러니까 집사람 의도는 당신 부모님이 어떤 분인지 너무 궁금하다. 뭐 그런 의도로.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렇게 해야 진전이 빨리 돼. 아니 저는 뭐 100일, 92일 만에 결혼했어요. 했는데 진짜 빨리. 12일 만에 결혼. 예, 그러니까 근데 그 홍해걸 박사님보다 더 2살 적극적- 위고 더 적극적이셨던 거예요? 적극적이었던 것 같아요. 연상들한테 못 당해. 더 시원해진 속풀이쇼 동치미. 궁금하시죠? 보고 싶으시죠? 지금 바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놓치지 마세요. 꼭이요.